은빛 달빛이 서늘하게 내리쬐는 근정전의 높은 난간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손등에 튄 붉은 핏자국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소매 끝동이 밤바람에 힘없이 흔들렸고 차가운 공기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르게 파고들었으나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눈앞의 어둠만을 응시했다. 무거운 가채는 마치 청은망은의 돌덩이를 얹은 듯 목을 짓눌렀고 화려한 봉황 비녀의 날카로운 끝은 누군가의 심장을 꿰뚫었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역설적인 공허함이 그녀의 메마른 눈동자에 소용돌이치며 비애를 자아냈다. 마침내 이 자리에 올랐으나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비릿한 피냄새뿐이구나.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나직한 탄식은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고 궁궐의 정적만이 그 고백을 집어삼켰다. 발치 아래 널브러진 비단 자락은 방금 전까지 이곳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사투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때 자매처럼 지내며 영혼을 약속했던 동무의 싸늘한 시신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보이는 북한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흙냄새와 이름 모를 들꽃들의 향기가 서려 있을 터였으나 이제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금칠을 한 감옥뿐이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비단복색의 감촉은 소름 끼치도록 매끄러웠으며 그것이 마치 수많은 희생자의 가죽을 벗겨 만든 듯한 환각에 사로잡혀 그녀는 몸을 떨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목도한 자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순수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직 생존을 위해 갈아온 섯을 퍼런 칼날만이 번뜩였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남루한 삼벗을 걸치고 산등성이를 누비던 평범한 소녀였다. 가난했으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작은 초가집에서 아버지가 들려주던 예시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소박한 행복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탐관오리의 끝없는 수탈과 무자비한 매질 앞에 그 소박한 꿈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아가 부디 살아서 이 한을 풀어다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가 남긴 그 한마디는 그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 깊이 박혔다. 마을 전체를 집어삼킨 화마 속에서 홀로 살아남은 그녀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가기로 맹세했다. 궁궐의 문턱을 넘던 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뇌리를 스쳤다. 거대한 붉은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인간의 세상이 아닌 굶주린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임을 직감했다. 수많은 궁녀와 후궁들의 시기, 어린 시선은 마치 수만 개의 화살이 되어 그녀의 살결을 파고들었고 숨쉬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엄격한 법도는 그녀의 목을 옥죄어 왔다. 이곳에서 죽지 않으려면 먼저 죽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상전 궁녀의 차가운 훈육 아래 그녀는 감정을 지우는 법을 익혔으며 아름다운 미소 뒤에 독을 품는 법을 터득했다.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키며 그녀는 자신의 손톱이 피로 물들어가는 줄도 모른 채 권력의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왕의 승은을 입던 날 밤 그녀는 기쁨보다는 형용할 수 없는 모멸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자신을 바라보는 왕의 눈동자에서 연정이 아닌 한낱 놀이개를 대하는 욕망을 읽었을 때 그녀는 이 궁궐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다. 화려한 침소의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일그러져 보였고 그녀는 거울 속의 낯선 여인을 향해 조소했다. 네가 원하던 것이 정녕 이것이더냐?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답할 겨를도 없이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된 후궁들의 노골적인 공격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향료 속에 섞인 독초와 서신 속에 숨겨진 모함은 그녀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갉아먹으려 들었다.
중전의 자리가 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날, 궁궐 전체는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각 가문의 세력을 등에 업은 후궁들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했고, 그 중심에 선 그녀는 가장 강력한 표적이 되었다. 그녀의 출신 성분을 비하하며 멸시하던 이들은 뒤에서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녀가 믿었던 유일한 측근마저 배신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소녀가 아니었으며 이미 수많은 암투를 거치며 단련된 비정한 승부사였다. 나를 밟고 올라서려거든 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차가운 다짐과 함께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거미줄을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 가장 위험한 판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마치 거대한 봉황의 날개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이미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환영에 불과했다. 승리의 대가는 가혹했으며 그녀가 쟁취한 권좌는 피로 물든 재단과도 같았다. 가장 아끼던 동생이 자신 대신 독배를 마시고 죽어갈 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그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복수를 다짐해야만 했다. 인간의 정을 버리고 악마와 계약을 맺은 듯한 기분으로 그녀는 하나둘 정적들을 처단해 나갔으며 마침내 모든 경쟁자가 사라진 폐허 위에 홀로 우뚝 섰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시린 통증은 권력의 단맛으로도 치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게 골마 터져 들어갔다. 궁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가 마치 망자들의 통곡처럼 들려와 그녀는 귀를 막았다. 화려한 비단옷 아래 숨겨진 수많은 흉터는 그녀가 지나온 세월의 훈장이자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기록이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을 처단했을 때의 쾌락은 찰나에 불과했고 남은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허무함 뿐이었다. 아버지, 제가 원하던 복수는 이루었으나 왜 제 마음은 이토록 추운 것입니까? 대답 없는 물음은 차가운 바닥에 부딪혀 부서졌고 그녀는 자신이 일구어낸 제국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것인지 깨달았다. 이제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밀 수 없고 오직 자신의 그림자만을 벗삼아 살아가야 하는 절대 고독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게 깔려 근정전 전체를 신비로우면서도 음산한 기운으로 감싸 안았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하얗게 질린 마디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으며 그녀가 내디딘 발자국마다 서린 핏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신처럼 남을 것이었다. 봉황의 관을 쓰고 만백성의 어미라 칭송받는 자리에 올랐으나 정작 자신의 아이조차 품어보지 못한 채 텅 빈 자궁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저주받은 운명이었다. 이것이 하늘이 내게 내린 형벌이라면 기꺼이 받겠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끌어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다시금 서슬 퍼런 살기가 감돌았고 그것은 곧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갑자기 뒤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그녀는 번개처럼 몸을 돌리며 소매 속에 숨겨둔 단검을 움켜쥐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그녀의 충직한 그림자이자 비밀을 공유한 호위무사였으나 그녀의 눈에는 그조차 잠재적인 적처럼 비쳤다. 의심은 병이 되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고 이제 이 세상 그 누구의 숨결도 온전한 신뢰로 다가오지 않았다. 호위무사는 무릎을 꿇으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으나 그녀의 귀에는 그저 지루한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모든 것을 감시하고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비정한 세계에서 그녀는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화려한 봉황이 아닌 피에 굶주린 매가 되어 궁궐의 하늘을 떠돌아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의 시작이었다. 안개 자욱한 새벽의 복영당 마당에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입술에 붉은 연지를 찍어 발랐다.
거울 속의 여인은 더 이상 예전의 순박한 상을 소녀가 아니었으며 오직 살아남기 위해 매일 아침같이 돋친 갑옷을 입듯 화려한 비단옷을 몸에 감는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이었다. 곁에서 머리를 빗겨주던 어린 궁녀의 손길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나직하게 읊조리듯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떨면 내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고 그것은 곧 나의 빈틈이 될 것이니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한다. 어린 궁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예라고 대답했으나 그녀의 눈에는 이미 궁궐이라는 거대한 괴물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의 공포가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있을 내명부의 달의 회는 단순한 찻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목줄기를 노리는 날카로운 이빨들이 감춰진 전장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녀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었다. 특히 세도가의 위세를 등에 업고 중전의 자리를 노리는 한숙에는 그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기에 오늘 또한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소매 속의 작은 은장도를 갈무리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불안감을 억누르기 위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권력이란 것은 달콤한 꿀을 바른 칼날과 같아서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으나 결국 제 혀를 베게 만드는 법이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경고하듯 중얼거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달의 회가 열리는 교태전으로 향했다. 교태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숨막히는 침묵과 여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찌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상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차를 마시던 한숙에는 그녀가 다가오자 일부러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오셨는가 출신도 모를 비천한 이가 봉황의 옷을 입으니 제법 그럴싸해 보이지만 흙냄새는 여전히 가릴 수가 없구려. 그 말에 주변의 후궁들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비웃었으나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한숙이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아하게 인사를 올렸다. 숙의 마마의 안목이 높으시니 소첩의 부족함이 잘 보이시는 모양입니다만 향기로운 차조차 그 입을 거치니 탁해지는 듯 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녀의 서슬 퍼런 방역에 한숙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려 보는 이들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한숙에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다시 움켜쥐며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를 듯 했으나 주변의 눈을 의식했는지 억지로 화를 참으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다. 말재주가 제법 늘었구나 하지만 이곳은 말로 살아남는 곳이 아니라 가문의 힘과 격식으로 버티는 곳임을 조만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녀는 한숙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찻잔에 차를 따르며 그 맑은 수면 위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가문의 힘이란 것도 결국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언젠가는 마르기 마련이니 부디 그 물줄기가 영원하기를 빌겠습니다. 달의 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후원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정제서 기다리고 있던 옛 정인 무용과 마주하게 되었다. 무용은 그녀가 궁에 들어오기 전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키기로 약속했던 정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위험한 약점이자 지워야 할 과거였다.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저를 찾아오는 것은 두 사람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말투에 무영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너를 잊지 못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다. 제발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 평범한 삶을 살자꾸나. 무영의 애절한 호소는 그녀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으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고 눈앞에 놓인 권력의 사다리를 결코 놓칠 수 없음을 다시금 상기했다. 평범한 삶이란 것은 이미 불타버린 우리 마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 복수를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에 다정했던 눈빛이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야망과 증오만이 서려 있어 무영을 좌절하게 만들었다. 정녕 네가 변했단 말이냐. 내가 알던 그 순수했던 소녀는 어디로 가고 이토록 독한 여인만 남았단 말이냐. 무영의 통곡 섞인 외침이 숲속에 메아리 쳤으나 그녀는 매몰차게 등을 돌려 그를 홀로 남겨둔 채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무영과 나누었던 짧은 재회가 남긴 여운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흔들었으나 가슴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시린 통증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놀이개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그것이 상징하던 소박했던 꿈과 연정을 불길 속에 던져버리듯 마음속에서 지워내려 애썼다. 연정 따위는 사치일 뿐이다. 이 궁궐에서 살아남으려면 심장을 돌로 만들어야 하고 눈물을 독으로 바꿔야 한다. 그녀는 거울 앞에 다시 앉아 자신의 흐트러진 매무새를 고치며 무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했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중전의 자리를 차지하여 자신을 멸시하던 자들을 발 아래 꿀리는 것뿐이었다. 며칠 뒤 궁궐 내에 정체 모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궁교의 사내와 사사로이 만난다는 내용으로 한수기가 퍼뜨린 비열한 함정이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결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놓였다. 왕의 부름을 받고 대전에 들어선 그녀는 싸늘한 왕의 시선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나 표정만은 여전히 당당함을 잃지 않은 채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전하 소첩의 결백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옵니다. 누군가 소첩을 모함하여 왕실의 기강을 어지럽히려 하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이었으며 왕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진실을 찾으려 애썼다. 한숙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증인이라며 무영을 끌고 들어왔고 무영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모진 고문을 당한 듯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 사내가 바로 비천한 출신의 후궁과 정을 통한 자유입니다. 전하급서 엄히 다스려 궁궐의 위엄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한수기의 기세등등한 외침에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으나 겉으로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영을 외면하는 잔인함을 보였다. 나는 이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저런 비천한 자와 내가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그녀의 모진 말에 무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대못을 박았다. 왕은 무영에게 다가가 그녀와의 관계를 추궁했으나 무영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그녀를 지키기 위해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라 증언했다. 저는 그저 돈에 눈이 멀어 한숙의 마마의 사주를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대역죄인일 뿐입니다. 저 여인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무영의 예상치 못한 발언에 한숙이는 당황하여 안색이 하얗게 질렸고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어 한숙이가 모함의 주동자로 몰리게 되었다. 그녀는 무영의 희생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던진 정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내면에서는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왕은 진노하여 한수기를 유폐하고 무영에게 극형을 내릴 것을 명했으며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돌처럼 굳어 있었다. 무영이 형장으로 끌려가던 날 하늘에서는 마치 그의 넋을 위로하듯 슬픈 비가 내렸고 그녀는 처소의 창가에 서서 멀리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잘 가거라. 나의 정인이여. 네가 지켜준 이 목숨으로 나는 기어이 봉황의 자리에 올라 저들을 모두 파멸시키마.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그날 이후 그녀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조차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사랑을 버리고 인간성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승리는 쓰디썼으며 그녀는 자신의 손에 묻은 보이지 않는 핏물을 씻어내기 위해 가늘게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다. 이제 그녀의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으나 그만큼 그녀의 주변은 황량한 사막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한수계의 몰락은 궁궐 내 세력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고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며 서서히 내명부의 실권을 장악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궁녀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척했으나 뒤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빈틈없이 관리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그녀의 발밑에서는 수많은 희생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됐으나 그녀는 귀를 막은 채 앞만 보고 달려갔다. 정인이 도덕인이 하는 것들은 패자들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승자만이 역사를 쓰고 승자만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이다. 그녀의 독백은 어두운 방안을 가득 채웠고 그것은 곧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 왕은 위기 속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모습에 더욱 깊게 매료되었고 그녀를 향한 총애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다른 후궁들의 질투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이미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쥔 그녀에게 그들의 질투는 한낱 가소로운 몸짓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며 더욱 잔인하게 짓밟아 나갔다. 그녀의 거처인 보경당은 이제 궁궐에서 가장 화려하고 권위 있는 장소가 되었으며 문전성시를 이루는 관리들의 발길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붐비게 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연회 뒤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깊은 밤마다 환청처럼 들려오는 무영의 목소리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마마 행복하십니까? 정녕 이것이 마마께서 원하시던 삶입니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질문에 그녀는 답할 수 없었다. 궁궐의 가을은 깊어만 같고 붉게 물든 단풍잎은 마치 그녀의 손에 묻은 핏방울처럼 보여 그녀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으나 그녀는 그 고통마저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지는 것을 목격하며 그것이 곧 권력의 무게임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고 오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들만이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아부할 뿐이었다. 외로움은 권력자의 숙명이다. 내가 만약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면 결국 저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창문을 닫으며 자신의 마음의 문 또한 영원히 닫아버렸고 그렇게 봉황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혹독하고도 처절했다. 살얼음이 얼기 시작한 후원의 연못계는 매서운 북풍이 몰아쳤고 그녀는 얇은 비단 적삼 위로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패를 만지작거렸다. 한수기가 몰락한 뒤 평온이 찾아올 줄 알았으나 그것은 더 큰 폭풍우를 앞둔 일시적인 고요였으며 이제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궁궐의 최고 권력자인 대비와 그 뒤를 바치는 노론의 거두들이었다. 대비는 비천한 출신의 그녀가 왕의 총애를 독점하는 것을 왕실의 수치로 여겼으며 은밀히 자객을 보내거나 독사를 기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압박해왔다. 하늘의 해가 두릴 수 엎드릴 수 없듯이 이 궁궐의 여주인 또한 하나여야 한다. 대비의 서슬 퍼런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으나 그녀는 오히려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우며 자신이 입수한 밀지를 소매 속 깊이 감추었다. 그 밀지 속에는 수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배후가 다름 아닌 대비의 가문인 윤씨 일가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고 조정을 장악했던 그들의 탐욕은 이미 하늘을 찌를 듯 했으나
증거가 없어 누구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아버님, 마침내 원수의 심장을 꿰뚫을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의 목을 베어 당신의 무덤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으로 불타오르는 눈동자를 감춘 채 가식적인 단아함으로 무장하고 대비가 머무는 자경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궁녀들의 발소리가 눈 밟는 소리처럼 조용히 울려 퍼졌고,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사냥감을 향해 다가가는 포식자의 발걸음과도 같았다. 자경전에 들어서자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진한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상석에 앉아 불경을 외던 대비는 그녀가 다가오는 소리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대비는 천천히 눈을 뜨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았고, 그 눈빛에는 인간을 향한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천한 것이 분수도 모르고 감히 이곳까지 발을 들이다니, 네가 정령 죽음을 자초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대비의 호통에 주변 상궁들이 일제히 몸을 떨며 바닥에 엎드렸으나 그녀는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대비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소첩 대비 마마의 가문에 얽힌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찾았기에 이를 함께 나누고자 왔을 뿐입니다. 그녀가 소매 속에서 밀지를 꺼내 보이자 대비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히 내 앞에서 망령된 물건을 꺼내어 나를 능멸하려 드는 것이냐? 대비는 소리를 질렀으나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혹감과 공포가 섞여 있었고, 그녀는 승기를 잡았음을 직감하며 한 걸음 더 대비의 앞으로 다가갔다. 이것은 10여 년 전 한 마을을 통째로 불사르고 영모를 조작했던 윤씨 가문의 범죄가 낱낱이 기록된 사초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하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마마께서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실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녀의 위협적인 말투는 대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자경전 안은 질식할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대비는 급히 주변의 사람들을 물리고 그녀와 단둘이 마주 앉아 살기 어린 목소리로 거래를 제안했으나 그녀는 이미 그들의 비열한 술책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권력이냐? 재물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그러니 그 위험한 물건은 당장 내놓거라. 대비의 비굴한 제안에 그녀는 소리 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의 파멸과 진심 어린 참회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소첩이 원하는 것은 마마의 목숨도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가 입었던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세상 천지에 마마 가문의 추악함을 알리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대비는 이성을 잃고 옆에 있던 찻잔을 그녀를 향해 내던졌고, 찻잔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며 그녀의 비단옷을 더럽혔다. 조각난 사기 그릇 파편이 그녀의 뺨에 스쳐 작은 상처를 냈으나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핏방울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며 더욱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이 핏값은 나중에 반드시 마마께서 치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나서는 순간부터 마마의 가문은 멸문의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뒤돌아 자경전을 나섰고 대비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등 뒤에서 들려왔으나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누구도 이 피의 복수극을 멈출 수 없었으며 궁궐의 밤은 거대한 음모와 방역의 소용돌이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왕을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향하며 가슴속에 품은 증오를 차갑게 식히고 침착하게 다음 수를 준비했다. 대전에 도착한 그녀는 왕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왕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전하 소첩의 가문이 입은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노론의 세력가들이 소첩을 죽이려 함은 물론이고 과거의 죄악을 덮기 위해 왕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호소와 눈물에 당황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그녀는 끝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간청을 멈추지 않았다. 왕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안쓰러움과 함께 신하들에 대한 의심의 불길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조정을 피로 물들일 대숙청의 서막을 의미했다. 그녀는 왕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와중에도 왕의 어깨너머로 보이는 문 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한편 소식을 들은 노론 세력은 긴급히 회합을 열어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객을 투입하기로 결정했고 궁궐의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그녀의 처소를 기습했다. 자정 무렵 어둠을 틈타 보경당에 침입한 검은 그림자들은 그녀의 침실로 소리 없이 다가갔으나 그곳에 누워있는 것은 그녀가 아닌 집더미로 만든 인형뿐이었다. 함정이다 어서 퇴각하라. 자객의 우두머리가 소리쳤으나 이미 처소 주변은 매복하고 있던 왕의 금군들에 의해 겹겹이 포위된 상태였고 화살비가 쏟아지며 자객들을 하나둘 쓰러뜨렸다. 그녀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쥐새끼들의 최후를 묵묵히 지켜보았고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새삼 실감했다. 자객들 중 살아남은 자들이 국문을 받으며 노론의 수장들과 대비가 배후임을 자백하자 조정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왕은 진노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평소 왕권에 도전하며 오만방자하게 굴던 대신들은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신세가 되어 목줄을 찬 개처럼 끌려갔으며 그들이 쌓아올린 공든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의금부 옥사 앞에 서서 차가운 창살 너머로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원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눌렀던 바위가 치워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해방감 뒤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이 뒤따랐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얻은 이 결과가 정녕 최선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대비 또한 유폐의 처분을 받아 화려한 자경전을 떠나 궁궐 구석진 곳에 위치한 허름한 정악으로 옮겨졌으며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늙고 병든 노파의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대비를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한때 이 나라의 어머니라 불렸던 이의 몰락을 지켜보았고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마마 이제야 제가 받은 고통을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지만 마마께서 죽으셔도 제 아버님은 돌아오지 않으시니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대비는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끝내 쇳소리만 낼 뿐 어떤 말도 뱉지 못했고 그녀는 차갑게 등을 돌려 그곳을 영원히 떠났다. 모든 정적을 제거하고 내명부의 최고 자리에 오른 그녀였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린 듯했고 밤마다 찾아오는 무용의 환청은 더욱 선명해져 그녀를 괴롭혔다. 마마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 피로 물든 왕관이 정녕 마마의 머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무용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으며 그녀는 술로 고통을 잊으려 애썼으나 취기가 오를수록 비극의 기억은 더욱 또렷해질 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마치 살기등등한 귀신처럼 보여 거울을 깨뜨려 버렸고 파편에 찔린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정점의 자리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곳이 아니라 모든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절벽 끝이었다. 궁궐의 연못 위에는 떨어진 낙엽들이 겹겹이 쌓여 썩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 썩은 냄새가 마치 자신의 영혼이 부패하는 냄새처럼 느껴져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칭송하고 아부하던 신하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만을 살피며 숨을 죽였고 그녀의 한마디에 누군가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 권력의 위험 앞에
모두가 굴복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이룬 이 제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얼음판 위에 세워진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매 순간을 의심과 경계 속에서 보내야만 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아침 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지만 권력은 태양 그 자체가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 한다. 그녀는 매일 밤 불 꺼진 방에서 홀로 칼을 갈며 다가올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처절한 삶을 이어갔다. 어느덧 겨울이 깊어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얗게 뒤덮인 궁궐은 잠시나마 세상의 더러움을 가려주는 듯 했으나 그녀의 마음속에 쌓인 핏물은 눈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그녀는 왕과 함께 눈 덮인 정원을 거닐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왕을 어떻게 조종하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지에 대한 계산만이 가득 차 있었다. 진실된 사랑이 거세된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전략과 전술만이 남았고 그녀는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대비와 조금씩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백성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려 애썼으나 거울 속의 여인은 그저 비웃음으로 대답할 뿐이었고 그녀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던 과거의 진상 규명이 마무리되면서 그녀의 아버지는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의 이름도 다시 세워줬으나 그것으로 그녀의 복수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펼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통치는 단호하고도 냉철하여 대신들은 감히 그녀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바랐던 이상적인 정치는 권력의 속성 앞에서 조금씩 일그러졌으며 그녀 또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봉황은 시들어가고 있으나 그 발톱은 더욱 날카로워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며 궁궐의 높은 성벽 위에서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을 내려다보았고 그 눈빛은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신비로우면서도 공포스러운 신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대전에 깔린 정적은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대신들의 숨통을 조여왔고 그녀는 왕의 옆자리에서 서슬 퍼런 위엄을 내뿜으며 마지막 단죄를 위한 심판의 칼날을 높이 치켜들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년간 조정을 장악하고 온갖 부정부패와 살육을 일삼았던 윤씨 일가와 그 추종 세력인 노론 대신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천하에 알리는 국문의 장이었으며 그녀에게는 평생의 수건을 푸는 최후의 결전이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영혼이 대전 천장을 맴도는 듯한 환각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을 소매 속에 감춘 채 단상 아래 꿇어 앉은 죄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굽어보았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기강을 뒤흔들고 왕실의 권위를 능멸한 대역죄인들을 심판하려 한다. 죄인 윤성주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죄악을 마주하라. 왕의 준엄한 꾸짖음이 대전에 울려 퍼졌으나 죄인들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노론의 영수이자 대비의 오라비인 윤성주는 피투성이가 된 옷을 걸치고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조소 섞인 독서를 내뱉어 대전 안의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켰다. 천안 출신의 계집이 왕의 총애를 믿고 나라의 기둥인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다니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내 아비의 죽음은 영모의 대가였을 뿐이며 너 또한 조만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의 가시 돋친 말에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으나 그녀는 흔들림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죄인 앞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며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하늘이 두려운 줄 알았다면 그대들이 어찌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하고 왕실을 기만했겠는가. 그대들이 덮어씌운 영모의 허울을 이제 내가 이 증거들로 벗겨낼 것이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호위무사들이 거대한 궤짝을 들고 들어왔고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윤씨 일가가 작성해온 비밀 서신들과 뇌물 장부, 그리고 조작된 영모의 전말이 기록된 사문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서류들이 바닥에 쏟아질 때마다 죄인들의 안색은 급격히 흑빛으로 변해갔으며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윤성준의 눈동자도 비로소 죽음의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이 문서들은 그대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죽이고 어떤 거짓을 고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역사의 기록이다. 여기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날의 밀명도 포함되어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으나 어조는 한없이 냉정하여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며 대신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했다. 왕은 쏟아진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노론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의 실상을 확인했고 분노로 인해 손을 떨며 용상에서 일어나 대전을 호령했다. 과인은 그대들을 믿고 국사를 맡겼거늘 그대들은 그 신의를 배반하고 과인의 눈과 귀를 가려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도다. 당장 이 죄인들을 형장으로 끌고 가 능지처참에 처하고 가사는 몰수하며 그 삼족을 멸하여 왕실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다. 왕의 솥을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달려들어 죄인들을 거칠게 끌어냈고 대전은 통곡과 비명소리로 가득 찼으나 그녀는 그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침내 원수들이 끌려 나간 뒤 그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며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나직하게 읊조렸다. 죄인들의 처단이 결정되자 조정 내에서는 그녀를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권력의 중심축이 완전히 그녀에게로 이동했음을 알리는 고요한 복종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내명부의 주인이자 국정의 막후 실력자로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으나 승리의 달콤함보다는 가혹한 대가로 치른 희생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은 사라졌으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정인 무영을 잃은 슬픔 또한 권력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아래 골마 터져가고 있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는데 왜 이토록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까? 정령 복수의 끝은 이토록 차갑고 황량한 것뿐입니까? 그녀는 왕의 위로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멍하니 텅 빈 대전 바닥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며칠 뒤 그녀의 아버지인 고인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왕은 특별 교지를 내려 그의 억울함을 천하에 공포하며 최고의 관직을 추중하는 예우를 갖추었다. 그녀는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평생의 약속을 지켜냈으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가족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비애를 느꼈다. 화려하게 장식된 아버지의 사당 앞에 술을 올리며 그녀는 소리 죽여 오열했고 그 눈물에는 복수의 성취감과 함께 홀로 남겨진 자의 고독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잠드소서. 딸아이가 지옥에서 돌아와 당신의 이름을 다시 세웠나이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당 안에서 그녀는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과거의 기억들과 작별을 고하며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려 애썼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는 한순간도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고 정적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이익을 쫓는 박쥐 같은 무리들이 모여들어 그녀를 찬양하며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아첨의 말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냉철하게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다지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때 순수했던 눈동자는 이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조정 전체를 떨게 만드는 법도가 되었다. 권력을 쥐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무거운 왕관을 쓰고 피냄새 나는 길을 걸어가야 하겠지. 그녀는 화려한 궁궐의 회랑을 걸으며 발끝에 채이는 낙엽조차 누군가의 시신처럼 느껴지는 공포와 맞서 싸워야 했다.
왕은 그녀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녀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 했으나 그녀는 오히려 몸을 낮추며 겸손을 가장하여 대신들의 불필요한 견제를 피하는 치밀한 처세술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왕을 뒤에서 조종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무영의 환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졌고 밤마다 꿈속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시달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마, 무엇을 위해 이토록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마마의 손에 묻은 이 핏물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꿈속의 무영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 텅 빈 침소를 지키는 촛불만을 응시했다. 궁궐의 겨울은 어느덧 중턱을 넘어온 사방이 은세계로 변했으나 그녀의 마음에는 봄바람이 불어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동토의 땅처럼 더욱 굳어만 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한낱 꿈처럼 느껴질 때마다 손등을 꼬집으며 현실을 확인했으나 거울 속에 비친 봉황의 관을 쓴 여인은 낯설기만 했다. 나는 누구인가? 상골의 소녀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지배하는 괴물인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만큼 그녀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모두 끊겨버린 상태였다. 승자의 고독은 패자의 비참함보다 더 깊고 어두웠으며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춤추는 봉황이 되어 외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대신들 중 일부는 그녀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하며 은밀히 그녀를 견제할 새로운 인물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으나 그녀는 이미 궁궐 곳곳에 심어둔 첩자들을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하려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며 그들이 음모를 꾸미기도 전에 먼저 손을 써서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잔인함을 보여주었다. 나를 배신하는 자는 죽음뿐이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무엇을 벌였는지 안다면 감히 나를 대적하려 들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서슬퍼런 경고는 궁궐 전체에 공포의 정치를 실현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피해 봉황이라 부르며 뒤에서 수군거렸으나 그녀는 그 오명조차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는 도구로 삼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홀로 후원을 거닐다. 무영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정제 멈춰서서 달빛에 비친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며 잠시 인간적인 감정에 젖어들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마치 그의 속삭임처럼 들려와 그녀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무영아, 네가 지켜준 이 목숨으로 나는 세상을 가졌으나 정작 너를 잃었으니 이 승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녀는 처음으로 권좌의 무게를 내려놓고 평범한 여인이 되어 소리 없이 울었으나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얼굴을 닦았다. 그녀에게 허락된 슬픔은 짧아야 했으며 강한 모습만을 보여야 하는 지도자의 숙명은 그녀를 다시 얼음성 속에 가두어 버렸다. 조정의 대숙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정립되면서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 했으나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암투와 원망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불씨들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음을 직감하며 더욱 철저하게 국사를 돌보았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정치를 펼쳐 민심을 얻으려 노력했다.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신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영민함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정작 자신의 내면은 황폐해져 갔으며 그녀가 누리는 화려함은 텅 빈 가슴을 가리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봉황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으나 그 날개는 이미 불에 타버려 재가 되어 떨어지고 있었다. 왕은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며 그녀와 함께 태평성대를 꿈꾸었으나
그녀는 이미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지 않게 되었고 왕조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고 화려한 침소에서의 대화는 사무적이고 건조한 것으로 변해갔으며 왕은 그녀의 차가워진 눈빛에서 서운함을 느꼈으나 그녀는 이를 모른 채 했다. 사랑은 약점이 될 뿐입니다. 저나 오직 강한 자만이 이 궁궐에서 살아남아 전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차가운 변명은 왕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고 그렇게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으며 그녀는 더욱 깊은 고독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섣달. 금운밤 궁궐에서는 대대적인 연회가 열려 승리와 평화를 축하했으나 그녀는 소란스러운 연회장을 빠져나와 홀로 근정전 높은 곳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 하늘 아래. 그녀는 자신이 일구어낸 이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 새삼 실감하며 깊은 허무함에 젖어들었다. 정점의 자리는 이토록 춥고 외로운 곳이었구나. 내가 꿈꾸던 봉황의 비상은 결국 이 차가운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추락이었단 말인가. 그녀의 눈동자에는 망감이 교차했고 화려한 봉황 비녀는 달빛을 받아 쓸쓸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렇게 그녀의 가장 화려하고도 비극적인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승리의 함성 뒤에 숨겨진 처절한 비명 소리를 듣는 이는 오직 그녀뿐이었으며 그녀는 그 비명을 친구 삼아 다시 긴 밤을 지새워야 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그녀의 머리칼에도 서리빨 같은 백발이 내려앉았고 화려했던 궁궐의 단청은 빛이 발해 옛 영화를 짐작게 할 뿐이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서슬 퍼런 기세는 이제 깊은 주름 속에 감춰진 노련함과 허망함으로 변모했으며 그녀는 홀로 남겨진 침전에서 창밖에 저무는 노을을 응시하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모든 정적은 흙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손을 잡고 태평성대를 꿈꾸던 왕 또한 오래전 세상을 떠나 이제는 차가운 능침 아래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와 권력을 손에 넣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 곁을 지키는 이는 그림자조차 희미해진 늙은 상궁 한 명뿐이었다. 권력이란 참으로 덧없는 것이로다. 이 넓은 궁궐에 내 목소리에 답해줄 리가 아무도 없으니 말이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일생을 반추해 보았는데 그 길은 온통 핏물과 눈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아버지를 위해 시작했던 복수는 성공했고 가문의 명예는 드높아졌으나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청춘과 연정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소박한 행복을 모두 재단에 바쳐야만 했다. 가끔 꿈속에서 만나는 어린 시절의 자신은 산등성이를 뛰놀며 해맑게 웃고 있었으나 지금의 그녀는 금빛 옷을 입은 박제된 인형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내가 정녕 원했던 것이 이 차가운 봉황의 자리였던가? 아니면 그저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싶었던 소박한 꿈이었던가? 그녀의 자조 섞인 물음은 빈 방안을 공허하게 맴돌다 사라졌고 가슴 속의 시린 통증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궁궐의 정원은 이제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으며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천천히 후원을 거닐며 지난날의 자취를 되짚어 보았다. 무용과 작별했던 정제는 이제 이끼가 끼어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고 있었고 한수기와 대비가 음모를 꾸미던 정악들은 주인을 잃고 고요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서서 한때 자신을 증오하고 시기하던 자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으나 이제는 그 증오마저 희미해져 그들이 가여운 영혼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도 나처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던 가련한 짐승들이었을 뿐인데 우리는 왜 서로의 목을 물어뜯으며 지옥을 만들어야 했는가? 승자의 여유보다는
패자들과 공유했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동질감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느덧 밤이 깊어 하늘에는 시린 달이 떠올랐고 그녀는 근정전 앞마당에 서서 자신이 지켜온 이 제국의 지붕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이제 곧 자신의 숨도 멎게 될 것임을. 직감한 그녀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긴 여행을 마친 나그네와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자신의 흐트러진 매무새를 단정히 고쳤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야망의 불꽃은 이제 작은 불씨조차 남기지 않고 사그라들었으나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세상을 관조하는 깊은 지혜와 삶에 대한 담담한 수용이었다. 봉황은 이제 날개를 접고 쉬려 하노니 부디 다음 생에는 궁궐의 새가 아닌 이름 없는 상월의 작은 새로 태어나 마음껏 노래하고 싶구나.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비단 옷자락을 적셨고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향해 흘리는 마지막 연민의 증표였다. 다음 날 아침 궁궐은 중전마마의 승하 소식에 깊은 슬픔에 잠겼으며 수많은 백성이 궁 앞에 모여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여인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 그녀는 화려한 수의를 입고 봉황의 비녀를 꽂은 채 마치 잠든 듯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고 그녀의 입계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남긴 유품 중에는 권력을 상징하는 화려한 보석들 외에도 낡고 바랜 무명 보자기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깎아준 투박한 나무 빗 하나만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그 빌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나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토록 가슴 깊이 간직해온 유일한 진심이자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의 상징이었음을 하늘만이 알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여인의 삶은 그렇게 한편의 전설이 되어 역사의 갈피 속에 기록되었으나 그녀가 겪었던 고독과 고통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화려한 봉황의 꿈은 차가운 새벽바람과 함께 흩어졌고 그녀가 일구어낸 제국 또한 시간의 흐름 속에 조금씩 잊혀가겠지만 그녀가 남긴 인과응보의 교훈은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권력은 아침 안개와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는 법이니 부디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찾으라. 어느 노승이 그녀의 무덤개서 읊조린 이 한마디는 인생의 덧없음과 본질을 꿰뚫는 일침이었으며 시든 봉황의 마지막 노래는 그렇게 긴 여운을 남기며 마무리되었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찬란한 비극은 끝이 났으나 그 빈자리에는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아나며 역사의 수레바퀴는 쉼없이 굴러가고 있었다.